안녕하세요.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탐험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현대사회의 가장 역동적인 문화 현상 중 하나인 e스포츠, 그 중에서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임을 넘어 현대의 체스나 바둑처럼 치열한 두뇌 싸움과 완벽한 팀워크가 펼쳐지는 전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구미호 설화를 바탕으로 탄생한 챔피언, 아리입니다. 특히 영혼의 꽃온천 아리라는 아름다운 새 옷을 입은 아리가 일반적인 공격로가 아닌 험난한 정글 지역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평안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치열했던 전장의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아군과 적군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정글 아리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선택, 1레벨의 주력 기술이 아닌 매혹을 찍는 판단을 내리고 맙니다. 그 결과 상대 원거리 딜러와 서로 전멸을 교환하는 정글러로서는 뼈아픈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장이 아리는 듯한 출발이었죠. 하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바로 장인의 길. 저는 곧바로 대담한 판단을 내립니다. 상대 바텀 라인의 핵심인 케이틀린이 전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군 바텀의 도움을 받아 레드를 사냥하는 대신 블루를 사냥하는 역발상 동선을 선택합니다. 블루 버프는 어찌어찌 해결했지만 곧이어 거대한 장벽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두꺼비 몬스터였습니다. 다른 챔피언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지만 초반 정글링이 약한 아리에게 이 두꺼비는 마치 함락되지 않는 철옹성과도 같았습니다. 정글러에게 초반 정글링 속도는 생명과도 같기에 이 느린 속도는 고 상대에게 모든 주도권을 내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적 정글러가 제 영역으로 침입이라도 하는 순간 게임은 시작과 동시에 끝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겨우 2개의 캠프를 돌았을 때 상대 정글러 브라이어는 이미 자신의 정글을 모두 돌고 다른 라인의 개입까지 시도한 상황. 격차는 순식간에 벌어졌고 이대로라면 패배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다시 한번 허를 찌르는 선택을 합니다. 바로 바텀 라인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상대 정글러가 역갱을 보고 있다면 그대로 게임이 터져버릴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케이틀린에게 전멸이 없다는 단 하나의 근거를 믿고 달려들었습니다. 아군 바텀 라이너들의 체력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완벽한 호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매혹을 마지막 순간까지 아꼈다가 아슬아슬하게 케이틀린에게 적중시켰고 아군 언딜러 아펠리오스의 마무리로 귀중한 이킬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아펠리오스가 희생되었지만 완전히 무너질 뻔했던 게임의 균형을 간신히 맞추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후 미드라인에서 다이브를 시도하는 적들을 아군 서포터 카밀의 완벽한 백업으로 막아내고 그 틈을 타상대의 블루 정글 지역으로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브라이어가 초반에 제 레드 쪽에서 시작해 아래로 내려가는 동선을 파악했기에 이곳 정글은 비어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블루를 사냥하던 중 미드에서 카밀이 상대 제드를 압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죠. 매혹은 아직 재사용 대기 시간이었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상대를 압박하며
제드를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초반에 악몽을 딛고 조금씩 복구해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브라이어와 그앤이 나타나며 상황은 다시 급변합니다. 저희가 수적으로 유리했음에도 상대는 아리 정글을 얕보았는지 무모한 교전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오만함을 응징하듯 과감하게 파고들어 매혹으로 그앤을 쓰러뜨렸고 이미 전멸이 없었던 브라이어마저 잡아내며 순식간에 3킬 0데스라는 경이로운 스코어를 기록합니다. 레벨은 고작 3이었지만 아리 정글의 잠재력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세를 몰아 첫 칼날불이 사냥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대 정글러 브라이어의 동선이 예측되지 않아 잠시 숨을 고르던 찰나 예측했던 대로 브라이어가 모습을 드러냈고 저는 곧바로 상대의 칼날부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한 수 앞서 읽은 것이죠. 하지만 안도의 한숨도 잠시, 바텀에서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상대 정글러 브라이어의 기습에 전멸로 겨우 살아남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팀은 후퇴를 모르는 돌진 조합이었고 무리한 교전 끝에 제드에게 트리플킬을 헌납하며 오른을 제외한 모든 팀원이 전사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고 맙니다. 순식간에 게임의 흐름은 다시 상다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리 정글의 고질적인 문제인 느린 성장 속도 때문에 레벨링은 계속해서 뒤처졌고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라인 주도권은 강력하지만 갱킹에는 취약한 케이틀린 럭스 조합을 노려 바텀으로 향했고 그 사이 아군 바이 선수가 희생되었지만 저는 럭스를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진 심리전 끝에 브라이어마저 잡아내며 마침내 6레벨을 달성했습니다. 궁극기를 배운 아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특히 제가 선택한 룬은 궁극기의 위력을 극대화시켜 주었기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미드에서 벌어진 치열한 교전, 저는 아군 바이가 쓰러진 직후 궁극기로 제드를 마무리했고 뒤이어 나타난 럭스마저 돌진 조합의 힘으로 시원하게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어의 예상치 못한 벽을 넘는 움직임에 허를 찔려 또다시 데스를 기록하며 게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듭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바텀에서 또다시 교전이 벌어집니다. 아군 아펠리오스가 위험에 처한 상황, 저는 역갱을 시도했고 브라이어를 노린 매혹이 운 좋게 럭스에게 맞으면서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아군 바이와의 연계로 손쉽게 킬을 만들어내는 듯했지만 사소한 실수로 제 전멸이 빠지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짧은 궁극기 쿨타임은 아리 정글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집에서 아이템을 정비하고 나오자마자 궁극기는 다시 활성화되었고 저는 렌즈를 들고 시야를 장악하러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모른 채 걸어오던 럭스를 매혹으로 묶었지만 근처에 있던 브라이어의 반격에 조냐로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빠른 템포가 오히려 독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미드에서는 아군 바이의 환상적인 솔로킬이 나오는가 싶었지만 제드에 신들린 듯한 플레이에 오히려 당하고 맙니다. 이 교전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저도 합류했지만 브라이어의 막강한 화력에 아군 카밀이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궁극기로 카이팅을 하며 시간을 벌었고 아군 오른의 텔레포트 합류와 함께 브라이어와 제드를 차례로 잡아내며 힘겨운 한타에서 승리합니다. 아리 정글의 짧은 궁극기 쿨타임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어진 교전에서 제드가 궁극기로 제 매혹을 회피한 뒤 럭스의 속박에 맞으며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이 작은 실수 하나가 나비 효과가 되어 아펠리오스와 카밀까지 차례로 쓰러졌고 킬스코어는 역전당했으며 적에게는 현상금까지 걸리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적은 전령을 이용해 미드 억제기까지 파괴했고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궁극기를 이용해 시간을 벌었고 그 사이 카밀이 제드를 잡아주었지만 아펠리오스가 브라이어의 궁극기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오른이 사이드에서 그앤을 잡아주며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이제 승패는 용과 바론이 나오는 다음 한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른을 방패 삼아 용 쪽으로 진출했고 그 순간 럭스의 속박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스킬을 맞아준 뒤 쏟아지는 공격을 조냐로 버텨내고 궁극기로 빠져나왔습니다. 이어진 한타에서 저희 돌진 조합의 위력이 폭발했고 마침내 대승을 거두며 용과 바론까지 모두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패배 직전에서 기사회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탑에서 벌어진 사인 다이브를 단신으로 버텨낸 오른의 믿을 수 없는 플레이 덕분에 브라이어와 케이틀린까지 추가로 잡아냈고 저희는 망설임 없이 바론을 트라이했습니다. 상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브라이어의 궁극기를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피하며 두 번째 바론까지 성공적으로 획득, 승리의 저울추는 서서히 저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론 버프를 두른 저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카밀이 시원하게 돌진하면 바이와 아리가 뒤따르고 오른의 궁극기가 화염을 내뿜으며 전장을 뒤덮었습니다. 환상적인 조합의 시너지가 폭발하며 저희는 서서히 게임을 굳혀나갔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눈앞에 둔 순간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군 바이의 무리한 돌진으로 시작된 교전에서 제가 브라이어 궁극기에 맞았고 침착하게 매혹을 맞추며 카이팅을 시작했지만 저의 어이없는 실수로 조냐를 사용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교전의 대패로 팀원 모두가 죽으며 다 잡았던 승리가 다시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가슴이 아려오는 패배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힘을 짜내 사이드에 홀로 있는 제드를 노렸습니다. 카밀이 환상적으로 제드를 묶었고 저도 궁극기로 합류해 제드를 잡아냈습니다. 그 사이 상대는 탑을 공략했지만 저희에게는 벽 그 자체인 오른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지막 바론과 용이 나오는 시간. 저는 팀원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승리를 위한 마지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중앙에서 어그로를 끌고 양쪽의 카밀과 바이가 상대를 덮치는 완벽한 포위 구도. 저는 각을 재다가 W 스킬과 궁극기로 과감하게 진입, 매혹을 던진 후 조냐로 어그로를 흡수했습니다. 조냐가 풀렸을 때 케이틀린은 이미 죽어 있었고 브라이어마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드는 저에게 궁을 사용했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된 후였습니다. 이 한 번의 완벽한 설계로 저는 트리플 킬을 기록하며 길고 길었던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 정글의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게임 시작부터 비꼬던 상대에게 진정한 교육을 시전하며 쌍둥이 포탑까지 파괴했고 마지막 바론 앞 한타에서 궁극기 매혹 전멸이라는 필살의 콤보로 상대를 무너뜨리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영혼의 꽃온천 아리 스킨을 기념해 시작했던 한판의 게임은 단순히 캐릭터의 외형을 즐기는 것을 넘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허를 찌르는 전략적 판단, 그리고 이기의 순간에 빛나는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서사시였습니다. 이것은 게임 속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고 때로는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의 수를 찾으려 노력할 때 우리는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안녕하세요.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탐험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현대사회의 가장 역동적인 문화현상 중 하나인 e스포츠, 그 중에서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임을 넘어 현대의 체스나 바둑처럼 치열한 두뇌 싸움과 완벽한 팀워크가 펼쳐지는 전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구미호 설화를 바탕으로 탄생한 챔피언, 아리입니다. 특히 영혼의 꽃온천 아리라는 아름다운 새 옷을 입은 아리가 일반적인 공격로가 아닌 험난한 정글 지역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평안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치열했던 전장의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아군과 적군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정글 아리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선택, 1레벨의 주력 기술이 아닌 매혹을 찍는 판단을 내리고 맙니다. 그 결과 상대 원거리 딜러와 서로 전멸을 교환하는 정글러로서는 뼈아픈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장이 아리는 듯한 출발이었죠. 하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바로 장인의 길. 저는 곧바로 대담한 판단을 내립니다. 상대 바텀 라인의 핵심인 케이틀린이 전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군 바텀의 도움을 받아 레드를 사냥하는 대신 블루를 사냥하는 역발상 동선을 선택합니다. 블루 버프는 어찌어찌 해결했지만 곧이어 거대한 장벽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두꺼비 몬스터였습니다. 다른 챔피언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지만 초반 정글링이 약한 아리에게 이 두꺼비는 마치 함락되지 않는 철옹성과도 같았습니다. 정글러에게 초반 정글링 속도는 생명과도 같기에 이 느린 속도는 곧 상대에게 모든 주도권을 내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적 정글러가 제 영역으로 침입이라도 하는 순간 게임은 시작과 동시에 끝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겨우 2개의 캠프를 돌았을 때 상대 정글러 브라이언은 이미 자신의 정글을 모두 돌고 다른 라인의 개입까지 시도한 상황. 격차는 순식간에 벌어졌고 이대로라면 패배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다시 한번 허를 찌르는 선택을 합니다. 바로 바텀 라인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상대 정글러가 역갱을 보고 있다면 그대로 게임이 터져버릴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케이틀린에게 전멸이 없다는 단 하나의 근거를 믿고 달려들었습니다. 아군 바텀 라이너들의 체력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완벽한 호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매혹을 마지막 순간까지 아꼈다가 아슬아슬하게 케이틀린에게 적중시켰고 아군 언딜러 아펠리오스의 마무리로 귀중한 이킬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아펠리오스가 희생되었지만 완전히 무너질 뻔했던 게임의 균형을 간신히 맞추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후 미드라인에서 다이브를 시도하는 적들을 아군 서포터 카밀의 완벽한 백업으로 막아내고 그 틈을 타상대의 블루 정글 지역으로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브라이어가 초반에 제 레드 쪽에서 시작해 아래로 내려가는 동선을 파악했기에 이곳 정글은 비어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블루를 사냥하던 중 미드에서 카밀이 상대 제드를 압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죠. 매혹은 아직 재사용 대기 시간이었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상대를 압박하며 제드를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초반에 악몽을 딛고 조금씩 복구해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브라이어와 그앤이 나타나며 상황은 다시 급변합니다. 저희가 수적으로 유리했음에도 상대는 아리 정글을 얕보았는지 무모한 교전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오만함을 응징하듯 과감하게 파고들어 매혹으로 그앤을 쓰러뜨렸고 이미 전멸이 없었던 브라이어마저 잡아내며 순식간에 3킬 0데스라는 경이로운 스코어를 기록합니다. 레벨은 고작 3이었지만 아리 정글의 잠재력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세를 몰아 첫 칼날불이 사냥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대 정글러 브라이어의 동선이 예측되지 않아 잠시 숨을 고르던 찰나 예측했던 대로 브라이어가 모습을 드러냈고 저는 곧바로 상대의 칼날부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한 수 앞서 읽은 것이죠. 하지만 안도의 한숨도 잠시 바텀에서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상대 정글러 브라이어의 기습에 전멸로 겨우 살아남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팀은 후퇴를 모르는 돌진 조합이었고 무리한 교전 끝에 제드에게 트리플킬을 헌납하며 오른을 제외한 모든 팀원이 전사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고 맙니다. 순식간에 게임의 흐름은 다시 상다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리 정글의 고질적인 문제인 느린 성장 속도 때문에 레벨링은 계속해서 뒤처졌고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라인 주도권은 강력하지만 갱킹에는 취약한 케이틀린 럭스 조합을 노려 바텀으로 향했고 그 사이 아군 바이 선수가 희생되었지만 저는 럭스를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진 심리전 끝에 브라이어마저 잡아내며 마침내 6레벨을 달성했습니다. 궁극기를 배운 아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특히 제가 선택한 룬은 궁극기의 위력을 극대화시켜 주었기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미드에서 벌어진 치열한 교전, 저는 아군 바이가 쓰러진 직후 궁극기로 제드를 마무리했고 뒤이어 나타난 럭스마저 돌진 조합의 힘으로 시원하게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어의 예상치 못한 벽을 넘는 움직임에 허를 찔려 또다시 데스를 기록하며 게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듭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바텀에서 또다시 교전이 벌어집니다. 아군 아펠리오스가 위험에 처한 상황, 저는 역갱을 시도했고 브라이어를 노린 매혹이 운 좋게 럭스에게 맞으면서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아군 바이와의 연계로 손쉽게 킬을 만들어내는 듯했지만 사소한 실수로 제 전멸이 빠지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짧은 궁극기 쿨타임은 아리 정글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집에서 아이템을 정비하고 나오자마자 궁극기는 다시 활성화되었고 저는 렌즈를 들고 시야를 장악하러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모른 채 걸어오던 럭스를 매혹으로 묶었지만 근처에 있던 브라이어의 반격에 조냐로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빠른 템포가 오히려 독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미드에서는 아군 바이의 환상적인 솔로킬이 나오는가 싶었지만 제드에 신들린 듯한 플레이에 오히려 당하고 맙니다. 이 교전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저도 합류했지만 브라이어의 막강한 화력에 아군 카밀이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궁극기로 카이팅을 하며 시간을 벌었고 아군 오른의 텔레포트 합류와 함께 브라이어와 제드를 차례로 잡아내며 힘겨운 한타에서 승리합니다. 아리 정글의 짧은 궁극기 쿨타임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어진 교전에서 제드가 궁극기로 제 매혹을 회피한 뒤 럭스의 속박에 맞으며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이 작은 실수 하나가 나비 효과가 되어 아펠리오스와 카밀까지 차례로 쓰러졌고 킬스코어는 역전당했으며 적에게는 현상금까지 걸리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적은 전령을 이용해 미드 억제기까지 파괴했고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궁극기를 이용해 시간을 벌었고 그 사이 카밀이 제드를 잡아주었지만 아펠리오스가 브라이어의 궁극기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오른이 사이드에서 그앤을 잡아주며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이제 승패는 용과 바론이 나오는 다음 한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른을 방패 삼아 용 쪽으로 진출했고 그 순간 럭스의 속박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스킬을 맞아준 뒤 쏟아지는 공격을 조냐로 버텨내고 궁극기로 빠져나왔습니다. 이어진 한타에서 저희 돌진 조합의 위력이 폭발했고 마침내 대승을 거두며 용과 바론까지 모두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패배 직전에서 기사회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탑에서 벌어진 사인 다이브를 단신으로 버텨낸 오른의 믿을 수 없는 플레이 덕분에 브라이어와 케이틀린까지 추가로 잡아냈고 저희는 망설임 없이 바론을 트라이했습니다. 상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브라이어의 궁극기를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피하며 두 번째 바론까지 성공적으로 획득, 승리의 저울추는 서서히 저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론 버프를 두른 저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카밀이 시원하게 돌진하면 바이와 아리가 뒤따르고 오른의 궁극기가 화염을 내뿜으며 전장을 뒤덮었습니다. 환상적인 조합의 시너지가 폭발하며 저희는 서서히 게임을 굳혀나갔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눈앞에 둔 순간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군 바이의 무리한 돌진으로 시작된 교전에서 제가 브라이어 궁극기에 맞았고 침착하게 매혹을 맞추며 카이팅을 시작했지만 저의 어이없는 실수로 조냐를 사용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교전의 대패로 팀원 모두가 죽으며 다 잡았던 승리가 다시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가슴이 아려오는 패배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힘을 짜내 사이드에 홀로 있는 제드를 노렸습니다. 카밀이 환상적으로 제드를 묶었고 저도 궁극기로 합류해 제드를 잡아냈습니다. 그 사이 상대는 탑을 공략했지만 저희에게는 벽 그 자체인 오른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지막 바론과 용이 나오는 시간. 저는 팀원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승리를 위한 마지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중앙에서 어그로를 끌고 양쪽의 카밀과 바이가 상대를 덮치는 완벽한 포위 구도. 저는 각을 재다가 W 스킬과 궁극기로 과감하게 진입, 매혹을 던진 후 조냐로 어그로를 흡수했습니다. 조냐가 풀렸을 때 케이틀린은 이미 죽어 있었고 브라이어마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드는 저에게 궁을 사용했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된 후였습니다. 이 한 번의 완벽한 설계로 저는 트리플 킬을 기록하며 길고 길었던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 정글의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게임 시작부터 비꼬던 상대에게 진정한 교육을 시전하며 쌍둥이 포탑까지 파괴했고 마지막 바론 앞 한타에서 궁극기 매혹 전멸이라는 필살의 콤보로 상대를 무너뜨리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영혼의 꽃온천 아리 스킨을 기념해 시작했던 한판의 게임은 단순히 캐릭터의 외형을 즐기는 것을 넘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허를 찌르는 전략적 판단, 그리고 이기의 순간에 빛나는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서사시였습니다. 이것은 게임 속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고 때로는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의 수를 찾으려 노력할 때 우리는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안녕하세요.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탐험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현대사회의 가장 역동적인 문화현상 중 하나인 e스포츠, 그 중에서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임을 넘어 현대의 체스나 바둑처럼 치열한 두뇌 싸움과 완벽한 팀워크가 펼쳐지는 전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구미호 설화를 바탕으로 탄생한 챔피언, 아리입니다. 특히 영혼의 꽃온천 아리라는 아름다운 새 옷을 입은 아리가 일반적인 공격로가 아닌 험난한 정글 지역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평안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치열했던 전장의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아군과 적군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정글 아리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선택, 1레벨의 주력 기술이 아닌 매혹을 찍는 판단을 내리고 맙니다. 그 결과 상대 원거리 딜러와 서로 전멸을 교환하는 정글러로서는 뼈아픈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장이 아리는 듯한 출발이었죠. 하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바로 장인의 길. 저는 곧바로 대담한 판단을 내립니다. 상대 바텀 라인의 핵심인 케이틀린이 전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군 바텀의 도움을 받아 레드를 사냥하는 대신 블루를 사냥하는 역발상 동선을 선택합니다. 블루 버프는 어찌어찌 해결했지만 곧이어 거대한 장벽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두꺼비 몬스터였습니다. 다른 챔피언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지만 초반 정글링이 약한 아리에게 이 두꺼비는 마치 함락되지 않는 철옹성과도 같았습니다. 정글러에게 초반 정글링 속도는 생명과도 같기에 이 느린 속도는 곧 상대에게 모든 주도권을 내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적 정글러가 제 영역으로 침입이라도 하는 순간 게임은 시작과 동시에 끝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겨우 2개의 캠프를 돌았을 때 상대 정글러 브라이언은 이미 자신의 정글을 모두 돌고 다른 라인의 개입까지 시도한 상황. 격차는 순식간에 벌어졌고 이대로라면 패배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다시 한번 허를 찌르는 선택을 합니다. 바로 바텀 라인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상대 정글러가 역갱을 보고 있다면 그대로 게임이 터져버릴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케이틀린에게 전멸이 없다는 단 하나의 근거를 믿고 달려들었습니다. 아군 바텀 라이너들의 체력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완벽한 호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매혹을 마지막 순간까지 아꼈다가 아슬아슬하게 케이틀린에게 적중시켰고 아군 언딜러 아펠리오스의 마무리로 귀중한 이킬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아펠리오스가 희생되었지만 완전히 무너질 뻔했던 게임의 균형을 간신히 맞추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후 미드라인에서 다이브를 시도하는 적들을 아군 서포터 카밀의 완벽한 백업으로 막아내고 그 틈을 타상대의 블루 정글 지역으로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브라이어가 초반에 제 레드 쪽에서 시작해 아래로 내려가는 동선을 파악했기에 이곳 정글은 비어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블루를 사냥하던 중 미드에서 카밀이 상대 제드를 압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죠. 매혹은 아직 재사용 대기 시간이었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상대를 압박하며 제드를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초반에 악몽을 딛고 조금씩 복구해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브라이어와 그앤이 나타나며 상황은 다시 급변합니다. 저희가 수적으로 유리했음에도 상대는 아리 정글을 얕보았는지 무모한 교전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오만함을 응징하듯 과감하게 파고들어 매혹으로 그앤을 쓰러뜨렸고 이미 전멸이 없었던 브라이어마저 잡아내며 순식간에 3킬 0데스라는 경이로운 스코어를 기록합니다. 레벨은 고작 3이었지만 아리 정글의 잠재력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세를 몰아 첫 칼날불이 사냥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대 정글러 브라이어의 동선이 예측되지 않아 잠시 숨을 고르던 찰나 예측했던 대로 브라이어가 모습을 드러냈고 저는 곧바로 상대의 칼날부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한 수 앞서 읽은 것이죠. 하지만 안도의 한숨도 잠시, 바텀에서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상대 정글러 브라이어의 기습에 전멸로 겨우 살아남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팀은 후퇴를 모르는 돌진 조합이었고 무리한 교전 끝에 제드에게 트리플킬을 헌납하며 오른을 제외한 모든 팀원이 전사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고 맙니다. 순식간에 게임의 흐름은 다시 상다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리 정글의 고질적인 문제인 느린 성장 속도 때문에 레벨링은 계속해서 뒤처졌고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라인 주도권은 강력하지만 갱킹에는 취약한 케이틀린 럭스 조합을 노려 바텀으로 향했고 그 사이 아군 바이 선수가 희생되었지만 저는 럭스를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진 심리전 끝에 브라이어마저 잡아내며 마침내 6레벨을 달성했습니다. 궁극기를 배운 아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특히 제가 선택한 룬은 궁극기의 위력을 극대화시켜 주었기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미드에서 벌어진 치열한 교전, 저는 아군 바이가 쓰러진 직후 궁극기로 제드를 마무리했고 뒤이어 나타난 럭스마저 돌진 조합의 힘으로 시원하게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어의 예상치 못한 벽을 넘는 움직임에 허를 찔려 또다시 데스를 기록하며 게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듭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바텀에서 또다시 교전이 벌어집니다. 아군 아펠리오스가 위험에 처한 상황, 저는 역갱을 시도했고 브라이어를 노린 매혹이 운 좋게 럭스에게 맞으면서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아군 바이와의 연계로 손쉽게 킬을 만들어내는 듯했지만 사소한 실수로 제 전멸이 빠지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짧은 궁극기 쿨타임은 아리 정글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집에서 아이템을 정비하고 나오자마자 궁극기는 다시 활성화되었고 저는 렌즈를 들고 시야를 장악하러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모른 채 걸어오던 럭스를 매혹으로 묶었지만 근처에 있던 브라이어의 반격에 조냐로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빠른 템포가 오히려 독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미드에서는 아군 바이의 환상적인 솔로킬이 나오는가 싶었지만 제드의 신들린 듯한 플레이에 오히려 당하고 맙니다. 이 교전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저도 합류했지만 브라이어의 막강한 화력에 아군 카밀이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궁극기로 카이팅을 하며 시간을 벌었고 아군 오른의 텔레포트 합류와 함께 브라이어와 제드를 차례로 잡아내며 힘겨운 한타에서 승리합니다. 아리 정글의 짧은 궁극기 쿨타임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어진 교전에서 제드가 궁극기로 제 매혹을 회피한 뒤 럭스의 속박에 맞으며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이 작은 실수 하나가 나비 효과가 되어 아펠리오스와 카밀까지 차례로 쓰러졌고 킬스코어는 역전당했으며 적에게는 현상금까지 걸리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적은 전령을 이용해 미드 억제기까지 파괴했고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궁극기를 이용해 시간을 벌었고 그 사이 카밀이 제드를 잡아주었지만 아펠리오스가 브라이어의 궁극기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오르니 사이드에서 그앤을 잡아주며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이제 승패는 용과 바론이 나오는 다음 한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른을 방패 삼아 용 쪽으로 진출했고 그 순간 럭스의 속박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스킬을 맞아준 뒤 쏟아지는 공격을 조냐로 버텨내고 궁극기로 빠져나왔습니다. 이어진 한타에서 저희 돌진 조합의 위력이 폭발했고 마침내 대승을 거두며 용과 바론까지 모두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패배 직전에서 기사회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탑에서 벌어진 사인 다이브를 단신으로 버텨낸 오른의 믿을 수 없는 플레이 덕분에 브라이어와 케이틀린까지 추가로 잡아냈고 저희는 망설임 없이 바론을 트라이했습니다. 상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브라이어의 궁극기를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피하며 두 번째 바론까지 성공적으로 획득, 승리의 저울추는 서서히 저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론 버프를 두른 저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카밀이 시원하게 돌진하면 바이와 아리가 뒤따르고 오른의 궁극기가 화염을 내뿜으며 전장을 뒤덮었습니다. 환상적인 조합의 시너지가 폭발하며 저희는 서서히 게임을 굳혀나갔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눈앞에 둔 순간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군 바이의 무리한 돌진으로 시작된 교전에서 제가 브라이어 궁극기에 맞았고 침착하게 매혹을 맞추며 카이팅을 시작했지만 저의 어이없는 실수로 조냐를 사용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교전의 대패로 팀원 모두가 죽으며 다 잡았던 승리가 다시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가슴이 아려오는 패배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힘을 짜내 사이드에 홀로 있는 제드를 노렸습니다. 카밀이 환상적으로 제드를 묶었고 저도 궁극기로 합류해 제드를 잡아냈습니다. 그 사이 상대는 탑을 공략했지만 저희에게는 벽 그 자체인 오른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지막 바론과 용이 나오는 시간. 저는 팀원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승리를 위한 마지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중앙에서 어그로를 끌고 양쪽의 카밀과 바이가 상대를 덮치는 완벽한 포위 구도. 저는 각을 재다가 W 스킬과 궁극기로 과감하게 진입, 매혹을 던진 후 조냐로 어그로를 흡수했습니다. 조냐가 풀렸을 때 케이틀린은 이미 죽어 있었고 브라이어마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드는 저에게 궁을 사용했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된 후였습니다. 이 한 번의 완벽한 설계로 저는 트리플 킬을 기록하며 길고 길었던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 정글의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게임 시작부터 비꼬던 상대에게 진정한 교육을 시전하며 쌍둥이 포탑까지 파괴했고 마지막 바론 앞 한타에서 궁극기 매혹 전멸이라는 필살의 콤보로 상대를 무너뜨리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영혼의 꽃온천 아리 스킨을 기념해 시작했던 한판의 게임은 단순히 캐릭터의 외형을 즐기는 것을 넘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허를 찌르는 전략적 판단, 그리고 이기의 순간에 빛나는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서사시였습니다. 이것은 게임 속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고 때로는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의 수를 찾으려 노력할 때 우리는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안녕하세요.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탐험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현대사회의 가장 역동적인 문화현상 중 하나인 e스포츠, 그 중에서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임을 넘어 현대의 체스나 바둑처럼 치열한 두뇌 싸움과 완벽한 팀워크가 펼쳐지는 전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구미호 설화를 바탕으로 탄생한 챔피언, 아리입니다. 특히 영혼의 꽃온천 아리라는 아름다운 새 옷을 입은 아리가 일반적인 공격로가 아닌 험난한 정글 지역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평안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치열했던 전장의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아군과 적군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정글 아리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선택, 1레벨의 주력 기술이 아닌 매혹을 찍는 판단을 내리고 맙니다. 그 결과 상대 원거리 딜러와 서로 전멸을 교환하는 정글러로서는 뼈아픈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장이 아리는 듯한 출발이었죠. 하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바로 장인의 길. 저는 곧바로 대담한 판단을 내립니다. 상대 바텀라인의 핵심인 케이틀린이 전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군 바텀의 도움을 받아 레드를 사냥하는 대신 블루를 사냥하는 역발상 동선을 선택합니다. 블루 버프는 어찌어찌 해결했지만 곧이어 거대한 장벽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두꺼비 몬스터였습니다. 다른 챔피언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지만 초반 정글링이 약한 아리에게 이 두꺼비는 마치 함락되지 않는 철옹성과도 같았습니다. 정글러에게 초반 정글링 속도는 생명과도 같기에 이 느린 속도는 고 상대에게 모든 주도권을 내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적 정글러가 제 영역으로 침입이라도 하는 순간 게임은 시작과 동시에 끝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겨우 2개의 캠프를 돌았을 때 상대 정글러 브라이언은 이미 자신의 정글을 모두 돌고 다른 라인의 개입까지 시도한 상황. 격차는 순식간에 벌어졌고 이대로라면 패배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다시 한번 허를 찌르는 선택을 합니다. 바로 바텀라인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상대 정글러가 역갱을 보고 있다면 그대로 게임이 터져버릴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케이틀린에게 전멸이 없다는 단 하나의 근거를 믿고 달려들었습니다. 아군 바텀 라이너들의 체력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완벽한 호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매혹을 마지막 순간까지 아꼈다가 아슬아슬하게 케이틀린에게 적중시켰고 아군 언딜러 아펠리오스의 마무리로 귀중한 이킬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아펠리오스가 희생되었지만 완전히 무너질 뻔했던 게임의 균형을 간신히 맞추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후 미드라인에서 다이브를 시도하는 적들을 아군 서포터 카밀의 완벽한 백업으로 막아내고 그 틈을 타상대의 블루 정글 지역으로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브라이어가 초반에 제 레드 쪽에서 시작해 아래로 내려가는 동선을 파악했기에 이곳 정글은 비어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블루를 사냥하던 중 미드에서 카밀이 상대 제드를 압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죠. 매혹은 아직 재사용 대기 시간이었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상대를 압박하며 제드를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초반에 악몽을 딛고 조금씩 복구해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브라이어와 그앤이 나타나며 상황은 다시 급변합니다. 저희가 수적으로 유리했음에도 상대는 아리 정글을 얕보았는지 무모한 교전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오만함을 응징하듯 과감하게 파고들어 매혹으로 그앤을 쓰러뜨렸고 이미 전멸이 없었던 브라이어마저 잡아내며 순식간에 3킬 0데스라는 경이로운 스코어를 기록합니다. 레벨은 고작 3이었지만 아리 정글의 잠재력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세를 몰아 첫 칼날불이 사냥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대 정글러 브라이어의 동선이 예측되지 않아 잠시 숨을 고르던 찰나 예측했던 대로 브라이어가 모습을 드러냈고 저는 곧바로 상대의 칼날부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한 수 앞서 읽은 것이죠. 하지만 안도의 한숨도 잠시, 바텀에서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상대 정글러 브라이어의 기습에 전멸로 겨우 살아남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팀은 후퇴를 모르는 돌진 조합이었고 무리한 교전 끝에 제드에게 트리플킬을 헌납하며 오른을 제외한 모든 팀원이 전사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고 맙니다. 순식간에 게임의 흐름은 다시 상다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리 정글의 고질적인 문제인 느린 성장 속도 때문에 레벨링은 계속해서 뒤처졌고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라인 주도권은 강력하지만 갱킹에는 취약한 케이틀린 럭스 조합을 노려 바텀으로 향했고 그 사이 아군 바이 선수가 희생되었지만 저는 럭스를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진 심리전 끝에 브라이어마저 잡아내며 마침내 6레벨을 달성했습니다. 궁극기를 배운 아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특히 제가 선택한 룬은 궁극기의 위력을 극대화시켜 주었기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미드에서 벌어진 치열한 교전, 저는 아군 바이가 쓰러진 직후 궁극기로 제드를 마무리했고 뒤이어 나타난 럭스마저 돌진 조합의 힘으로 시원하게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어의 예상치 못한 벽을 넘는 움직임에 허를 찔려 또다시 데스를 기록하며 게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듭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바텀에서 또다시 교전이 벌어집니다. 아군 아펠리오스가 위험에 처한 상황, 저는 역갱을 시도했고 브라이어를 노린 매혹이 운 좋게 럭스에게 맞으면서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아군 바이와의 연계로 손쉽게 킬을 만들어내는 듯했지만 사소한 실수로 제 전멸이 빠지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짧은 궁극기 쿨타임은 아리 정글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집에서 아이템을 정비하고 나오자마자 궁극기는 다시 활성화되었고 저는 렌즈를 들고 시야를 장악하러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모른 채 걸어오던 럭스를 매혹으로 묶었지만 근처에 있던 브라이어의 반격에 조냐로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빠른 템포가 오히려 독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미드에서는 아군 바이의 환상적인 솔로킬이 나오는가 싶었지만 제드에 신들린 듯한 플레이에 오히려 당하고 맙니다. 이 교전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저도 합류했지만 브라이어의 막강한 화력에 아군 카밀이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궁극기로 카이팅을 하며 시간을 벌었고 아군 오른의 텔레포트 합류와 함께 브라이어와 제드를 차례로 잡아내며 힘겨운 한타에서 승리합니다. 아리 정글의 짧은 궁극기 쿨타임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어진 교전에서 제드가 궁극기로 제 매혹을 회피한 뒤 럭스의 속박에 맞으며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이 작은 실수 하나가 나비 효과가 되어 아펠리오스와 카밀까지 차례로 쓰러졌고 킬스코어는 역전당했으며 적에게는 현상금까지 걸리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적은 전령을 이용해 미드 억제기까지 파괴했고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궁극기를 이용해 시간을 벌었고 그 사이 카밀이 제드를 잡아주었지만 아펠리오스가 브라이어의 궁극기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오른이 사이드에서 그앤을 잡아주며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이제 승패는 용과 바론이 나오는 다음 한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른을 방패 삼아 용 쪽으로 진출했고 그 순간 럭스의 속박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스킬을 맞아준 뒤 쏟아지는 공격을 조냐로 버텨내고 궁극기로 빠져나왔습니다. 이어진 한타에서 저희 돌진 조합의 위력이 폭발했고 마침내 대승을 거두며 용과 바론까지 모두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패배 직전에서 기사회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탑에서 벌어진 사인 다이브를 단신으로 버텨낸 오른의 믿을 수 없는 플레이 덕분에 브라이어와 케이틀린까지 추가로 잡아냈고 저희는 망설임 없이 바론을 트라이했습니다. 상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브라이어의 궁극기를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피하며 두 번째 바론까지 성공적으로 획득, 승리의 저울추는 서서히 저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론 버프를 두른 저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카밀이 시원하게 돌진하면 바이와 아리가 뒤따르고 오른의 궁극기가 화염을 내뿜으며 전장을 뒤덮었습니다. 환상적인 조합의 시너지가 폭발하며 저희는 서서히 게임을 굳혀나갔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눈앞에 둔 순간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군 바이의 무리한 돌진으로 시작된 교전에서 제가 브라이어 궁극기에 맞았고 침착하게 매혹을 맞추며 카이팅을 시작했지만 저의 어이없는 실수로 조냐를 사용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교전의 대패로 팀원 모두가 죽으며 다 잡았던 승리가 다시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가슴이 아려오는 패배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힘을 짜내 사이드에 홀로 있는 제드를 노렸습니다. 카밀이 환상적으로 제드를 묶었고 저도 궁극기로 합류해 제드를 잡아냈습니다. 그 사이 상대는 탑을 공략했지만 저희에게는 벽 그 자체인 오른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지막 바론과 용이 나오는 시간. 저는 팀원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승리를 위한 마지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중앙에서 어그로를 끌고 양쪽의 카밀과 바이가 상대를 덮치는 완벽한 포위 구도. 저는 각을 재다가 W 스킬과 궁극기로 과감하게 진입, 매혹을 던진 후 조냐로 어그로를 흡수했습니다. 조냐가 풀렸을 때 케이틀린은 이미 죽어 있었고 브라이어마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드는 저에게 궁을 사용했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된 후였습니다. 이 한 번의 완벽한 설계로 저는 트리플 킬을 기록하며 길고 길었던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 정글의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게임 시작부터 비꼬던 상대에게 진정한 교육을 시전하며 쌍둥이 포탑까지 파괴했고 마지막 바론 앞 한타에서 궁극기 매혹 전멸이라는 필살의 콤보로 상대를 무너뜨리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영혼의 꽃온천 아리스킨을 기념해 시작했던 한판의 게임은 단순히 캐릭터의 외형을 즐기는 것을 넘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허를 찌르는 전략적 판단, 그리고 이기의 순간에 빛나는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서사시였습니다. 이것은 게임 속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고 때로는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의 수를 찾으려 노력할 때 우리는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안녕하세요.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탐험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현대사회의 가장 역동적인 문화현상 중 하나인 e스포츠, 그 중에서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임을 넘어 현대의 체스나 바둑처럼 치열한 두뇌 싸움과